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논산 계룡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제가 항상 상임위 질의나 청문회에서 질의 시간에 준비해온 질의가 있는데 앞에서 꼭 주광덕 의원님이 발언하시면 제가 꼭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제발 법사위에도 제가 여러 번 당부드렸는데 조사를 좀 하시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는 관행이 제가 취재한 관행은 이렇습니다. 당사자들이 그 서류 양식을 받아요. 받아서 거기 인적사항, 자기가 활동했던 사항을 넣어서 다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실무를 전해줍니다. 그 양식이 돌아다니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증거가 아닙니다. 제발 좀 조사 좀 하고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현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50일 동안 조국 장관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검찰이 보기에 이 사람 장관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럼 대통령께 좀 보고를 드려라. 자꾸 언론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결심할 수 있으니까. 50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만약에 검찰이 안 한 것이라면 그 안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저는 행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윤석열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드시 이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국민들이 밝힐 것입니다. 자,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민심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한국당 언론, 검찰은 수백 건의 의혹을 던졌습니다. 그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믿는 대부분 사실로 믿는 분들은 당연히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이건 너무하다. 정말 사실이랄 게 없다. 아닌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확신한 분들은 조국 지키기,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50일 동안 청문위원으로서 정말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전화해보고 확인해봤습니다. 제 양심으로는 100에 하나도 조국에 던져진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될 게 없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조사 좀 하고 얘기하세요. 자, 지난 한 달 동안 수천 건의 공격과 의혹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과를 내놓으면 그에 대한 법원과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갈라진 정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수많은 수천 건의 의혹 가운데 정말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명히 가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소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검찰개혁 정말 필요하다.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경찰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여러분,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무슨 연설하셨는지 뉴스를 좀 보셨습니까? 잘 보셨어요? 제가 TV를 보는데요, 대통령 얼굴 잠깐 나오더니 조국 확인되지 않은 수십 개의 검찰발 기사로 대한민국을 덮였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법무부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11시간. 저는 검찰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 절차를 흔들고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정면으로 덮어버리는 검찰권 행사,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맞습니까? 그동안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었던 검찰개혁의 이슈를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명령으로 만들어 온 것이 지난 50일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게 수사지휘권,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사법통제권을 반드시 줘야 된다. 검찰에 가까운 주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 동네 경찰서장들이 오셔서 저한테 여러 번 설명하시고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검사가 이 일은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먼저 확립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어떤 수사권 조정도, 어떤 사법개혁도 의미가 없다. 저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민이 직접 현재 있는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검찰이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이 오면 검찰개혁을 할 거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적폐 수사, 사법농단 수사 2년 동안 해서 검찰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반대편 살아있는 권력도 단호하게 수사하는 걸 보여줘야 검찰이 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 내부에서 무슨 논의들이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건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능가하는 그 검찰력을 동원해서 일가족 4명을 이렇게 짓밟는 이 수사는 아니다. 이건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번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발동되고 있는 과정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정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대통령께 보고하면 됩니다. 압수수색을 30곳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인사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 내용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 뒤집혔습니다. 그 기소가 기소를 위해서 기소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에 개입하기를 기소했다.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한 달 반 동안 수천 건, 그중에서 정말 대부분의 단독 보도, 특정 보도가 다 검찰 관계자, 검찰에 따른 면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요,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이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이 법관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이미 여론 재판도 유죄 판결 다 받아버립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아예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후진적인 사법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됩니까? 총리님, 왜 이게 놔두셨어요, 지금까지? 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의 검증권, 그리고 법원의 재판권, 이런 모든 것을 뒤흔들고 검찰이 무소부의 권력이 되어 있는 이 검찰공화국, 사실은 검찰이 집행 권력이 아니에요. 이 대의 권력도 지휘하고 대의 권력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치입니다. 집행권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처럼 집행권을 하나도 갖지 말고 표결권만 갖고 와서 토론해야 됩니다. 회의에서 결정하는 권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집행권 가지려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총장 리더십 문제입니다. 저는 이 수사검사는 앞만 보고 달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장은 뭡니까? 총장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걸 보고, 아, 이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게 대통령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권에 어긋난다, 이걸 보고 통제하고 관리하라고 총장 임명한 거 아닙니까? 저는 보통 기관장들이, 전문가 출신 기관장들이 자기 조직을 대변합니다.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장관이 자기 부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장관 맞습니까, 그게?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조직이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지휘 감독하라고 국민이 파견한 게 장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검사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총장입니까? 국민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월권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총장의 임무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이 지휘권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왜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지 않는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왜 공무원 출신들을 바로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또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검찰총장께 직접 전해주시던, 대통령께 전해주시던,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인사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번 검찰 인사가
검찰 특수부에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동종교배가 돼 있어요. 이 브레이크를 한 명이라도 총장님 안 됩니다. 이건 너무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못 갑니다. 이런 식의 동종교배 인사, 이거 우리 행정 인사 원칙에 정면을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 총장이 원해서 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윤석열을 믿고 대통령이 들어준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심정이 어떠실지 상상이 갑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전에 나온 총리께서 정말 검찰총장께서 헌법에 부여된 총장의 임무, 지난번 대통령이 부여한 그 무한 신임,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